네, 12시 구간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증시도 계속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구간 1% 넘게 밀리면서 270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흐름 분봉 차트 통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약하게 출발했습니다. 2713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출발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계속 꺾이는 모습 보여주다가 9시 후반부부터 반등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 보여주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나가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낙폭 회복하려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조금 회복한 상태입니다. 2710포인트 선 회복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하는 모습인데요. 개인은 410억 원, 외국인은 1073억 원 팔고 있습니다. 개인은 오전장에 비해서는 이 매도폭을 조금씩 줄여나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골고루 매도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고요. 기관은 1211억 원 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은 오늘 제조업과 금융업, 전기전자에서 많이 사들이는 중이고요. 오늘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도 모두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실 텐데요. 보시면 기계업종이 3% 넘게 밀리면서 가장 큰 폭으로 조정받고 있습니다. 오늘 원전주들이 약세 흐름을 기록하면서 3%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오늘 자동차주들도 상대적으로 약세 흐름 기록하면서 운송장비 업종도 2%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비금속 광물과 건설업종도 2%대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도 1.96% 빠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은행 업종이 2%대로 강세 기록하고 있고요. 의약품 업종도 오늘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면서 1.3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의료정밀 업종은 0.19%로 소폭으로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2.19% 하락하면서 85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장 분위기 분봉 차트 통해서 자세하게 흐름 파악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 출발했습니다. 850포인트까지 밀리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최저점을 850포인트 선에서 터치했습니다. 11시 구간부터는 낙폭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현재 구간 아직까지도 2%대 약세 흐름 지속하고 있고요.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올라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348억 원, 기관이 215억 원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개인 측에서 500억 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장 초반에 비해서는 물량이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IT와 제약업종을 중심으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은 초반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관망세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저가 매수세 보여주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침공 우려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습니다. 대표적으로 WTI 원유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3.58% 상승하면서 배럴당 93.1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또 유럽이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천연가스의 가격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늘 주가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GSE가 상한가 달성한 모습이고요. 29.29% 오르면서 4,64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석유 보겠습니다. 한국석유 역시 오늘 주가 상승률 좋습니다. 현재 구간 살펴보시면 13%대 상승세 나타내면서 주가는 19,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주인데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건설 또는 운영 중인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 예비해체 계획서 검토를 포함해서 4건의 안건을 심의 및 의결했다고 밝혀왔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가동 및 건설 중인 원전은 총 28기로 이 가운데 24기가 가동 중인데 차례로 수명이 만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오늘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에너토크가 10.98% 빠지면서 1,950원에 거래되는 중입니다. 다음으로 두산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역시 오늘 큰 폭으로 밀리면서 8%대 하락률 기록하고 있고요. 15,950원 선까지 밀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 섹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관련주인데요.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우려감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수급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악의 상황은 지나갔지만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급 차질이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호전될 것이라는 방향성에 대한 의견은 일치하고 있지만 이 속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불일치하고 있다는데요. 이에 따라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들, 자동차주들이 오늘 약세 흐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현대차가 2.19% 밀리면서 17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만도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만도 오늘 모두 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했는데요. 만도 주가 살펴보시면 4% 넘게 밀리고 있고요. 45,35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J콘텐트리가 홀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 마감 이후 지난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증권가는 방송부문 이익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는 25편의 콘텐츠 제작이 예정되어 있고 영화 제작 5편 이상이 전망되는 가운데 종합 콘텐츠 제작사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상승률 좋은데요. 5.31% 상승하면서 53,60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개별 특징주 보겠습니다. 반면에 오늘 CJ 대한통운은 4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는 소식이 밝혀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진했던 4분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이번에 장기화되고 있는 택배 노조 파업 영향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우려감이 퍼지고 있고요. 이 우려감이 주가에까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5.62% 빠지면서 주가는 11만 7,5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12시 구간 특징 섹터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은 메리츠증권의 황희수 차장과 통화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포인트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 주말 동안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침공 우려가 크게 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다른 식료품들 관련주들이 모두 급등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선 이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쉽게 가격 상승이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우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에너지 관련된 이슈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관련된 그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이 겹쳐지면서 그 유가와 천연가스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주들의 흐름도 굉장히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 그 대표적인 정유주인 S-오일이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3%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중소형주인 흥구석유라든지 중앙에너지 같은 종목들, 대성에너지까지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의 흐름은 아무래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에너지 종목들의 실질적으로 유가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공급망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질 수가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에너지 업체들 역시 마진이 축소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테마성 움직임, 특히 어떤 소위 말하는 전쟁 관련주로 엮이는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측면보다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방산업종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코멘트를 듣고 싶어요. 이 방산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 식품이나 아니면 에너지 관련주에 비해서는 조금 더 탄력이 조금 더 빠르게 둔화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단기적으로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될까요?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 대표적인 어떤 테마적으로 움직이는 종목군도 있는 반면에,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측면에서 상승하는 종목도 있습니다. 따라서 동종업종 내에서도 이런 그 선별 작업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그 국내에 수주에 국한되었었던 방산업체들이 수출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어떤 매출 다각화 그리고 수익성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이 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어떤 그 관련 종목으로는 그 LRG 넥스원과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비슷한 종목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을 통해서 매출 다각화가 나타나고 있고,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가 밸류에이션으로 업사이드가 점차 열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어떤 전쟁 관련주라고 소위 묶여있는 테마주들, 소형주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주와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고 일단은 근데 지금은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취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장을 살펴보면 사실 대외적인 악재가 겹치고 있잖아요. 안 그래도 이 연준에서 금리 인상 이야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흔들렸는데 오늘은 더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많이 안 좋기는 한데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많이 밀린 만큼 우리 시장이 밸류에이션 매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전저점 부분까지 지수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요. 현재 그 양대 지수 시장 자체가 어떤 대외적인 악재 그리고 이런 대외적인 악재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시장이 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요일 물론 장 마감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꽤 남은 상황이지만 금일 반등하는 종목이라든지 수급 주체 중에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 위주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떤 그 현재 구간에서 어떤 밸류에이션을 말씀드리기는 약간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오늘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수급이 유입되는 대형주가 어떤 종목인지를 체크하시는 것이 유효하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 대형주 쪽에서는 제약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이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그 ST팜 같은 종목들이 하락 이후에 낙폭을 줄이거나 상승 반전에 성공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조금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섹터들 살펴보니까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 움직임이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럼 대형주를 중심으로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를 말씀드리는 이유, 특히 오늘 오르고 있는 그리고 낙폭을 줄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바로 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실적이 여전히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고 향후 실적 성장도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최근에 시장 조정에 따른 그 하락이 외국인의 오늘 같은 경우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방금 말씀드린 ST팜 같은 경우 역시 최근에 대규모 증설을 통해서 글로벌 1위 CDMO, mRNA CDMO 업체의 캐파가 증설이 발표가 됐지만 이런 부분 그리고 실적 역시 흑자 전환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런 펀더멘털이 튼튼한 제약바이오주들을 오히려 그 매수 기회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같이 많이 흔들리는 시장에서 에너지 가격까지 폭등하게 되면은 장기간 동안에는 일단 시장의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전략을 세울 때는 펀더멘털에 더 집중을 해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침공이 만약에 실제로 이뤄진다면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도 바뀔 수 있다는 시각까지도 일각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좀 흐름까지도 잘 파악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차장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보유 종목에 대한 펀더멘털을 점검을 하고 일단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희수 차장과 통화 연결했습니다.